자, 경기 의왕시 아파트에서 발생한 큰 화재로 집을 잃은 위층 주민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습니다. 불이 난 세대 바로 위층에 우리 부모님이 거주했다면서 자녀분이 자기 집 내부 모습을 SNS에 공개했는데요. 바로 보겠습니다. 자신을 최근 의왕 아파트 화재의 피해자 장본인이라고 소개를 하면서요. 집 내부를 이렇게 올렸어요. 참, 저기는 이제 안방 같은데 침대 프레임만 남아있고 모든 게 지금 다 타버렸습니다. 벽이며 천장이며 지금 다 타고 그을린 모습이고 여기 베란다는 뭐 폭격 맞은 듯이 무너져 내린 그런 모습이에요. 변호사님, 이 자녀분이 쓴 글을 보니까 이 가족들에게 물론 집이 안 그런 집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이 가족들에게 정말 의미가 큰 집이었더라고요. 그렇습니다. 부모님께서요, 처음으로 장만했던 집이었고 이 집에서 20여 년 거주를 하셨다고 합니다. 정말 애착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인데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잿더미로 변한 겁니다.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시고자 청소 지원을 해주겠다. 뭐라도 좀 건질 수 있는 건 빨리 세간살기를 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영상으로도 확인이 되는 것처럼요. 어떤 세간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다. 그렇죠. 뿐만 아니라 청소로 해결될 집이 아니라요. 네. 완전히 철거를 하고 다시 공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태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피해를 감히 추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. 저기가 이제 불이 발생한 바로 윗집입니다. 바로 아랫집에서 불이 시작됐기 때문에 피해가 클 수밖에 없는데 변호사님, 이 자녀분이 분통을 터뜨리는 게 화재 보험이 집기나 가재도구까지는 보상해 주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. 무슨 보험이 그렇습니까? 사실 이 보험도요,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. 어느 정도까지 배상이 되는지는 보험에 따라 다를 뿐만 아니라 문제되는 부분은 내가 어느 정도의 손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부담하게 됩니다. 네. 지금 집이 완전히 전소됐기 때문에 이 집 자체에 대한 피해는 물론이거니와 이 집 안에서 거주하는 데 필요했던 가재 도구들이 있잖아요. 이불이며 옷가지며 가방이며 사실 셀 수 없이 많은 물건들이 집에는 있는데 어떤 것을 실제로 이렇게 피해를 보게 된 것인지 개인이 입증해야 되는 어느 정도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돼서 당장 아무것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없어요. 모든 걸 다 주세요라고도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. 예. 보상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. 그마저도 지금 모든 것을 잃었지만 모든 것이 다 배상되긴 어려워 보이고 필수적으로 인정되는 가재도구들부터 소파, 침대, 침구, 굵직굵직한 부분만 그것도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장이 되지 않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. 여성 대변인, 입증도 피해자가 해야 된다. 참 납득이 안 돼요, 저게. 이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. 제가 이제 군 생활을 소방서에서 했기 때문에 네. 화재 관련된 사건을 조금 잘 아는데 사실은 저희가 지금 윗집 세대도 문제지만 사실은 아랫집 세대가 더 문제입니다. 아, 그래요?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불을 끄려면은 이렇게 이제 물을 뿌리지 않습니까? 네. 그러니까 물을 뿌리면은 그 물이 당연히 이제 아래로 그렇군요. 내려가기 때문에 그 실제로 아랫집 같은 경우에는 뭐 그을음이나 이런 것도 그 연기도 아랫집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물로 인한 그 이제 뭐 물의 피해 그리고 이제 바닥이 이제 다 탔기 때문에 그 아랫집 같은 경우에는 천장이 이제 불안한 거예요. 예. 그렇기 때문에 천장 수리 뭐 이런 것도 있어서 실제 보상 같은 경우에는 아랫집이 더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바라세대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전소가 됐겠지만 만약에 그 위층이나 그 위층의 그 또 위층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연기만 가득할 수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보험 약관상 지금 전체 다 피해액을 보상받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저런 것도 뭔가 이제 화재보험 관련된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평소에 가지고 있었는데 어쨌든 지금 발화가 나면은 그 발화 세대뿐만 아니라 그 위아래 모든 집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다. 이런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지금 이 집에 부모님이 사는 이 자녀분이 또 뭐라고 했냐면 그래도 우리 집은 사정이 그나마 나은 편이죠. 뭐냐. 이재민으로 인정이 돼서 임시 거처로 지원이 되는데 이마저 안 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. 다시 들어보시죠. 처음에 뭐가 하나 터져가 창문 같은 게 밑으로 떨어졌어요. 펑 소리 나면서 유리가 박살져 떨어지더라고.
생각보다 불이 좀 크게 나 있더라고요. 금세 윗집으로 퍼지고 막 옆집에서도 연기 나고 해서 좀 생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. 유리창 깨지는 소리나 펑펑 소리도 들리기도 하고 그랬어요. 지금 주민분들 증언 들어봐도 윗집뿐 아니라 옆집, 아랫집 지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아닙니까? 그런데 다른 가족들, 그 윗집 분들에게는 임시 거처 지원이 되지만 상황이 심각하지만 갈 곳 없고 시지원은 가구당 3인 이상 가구들은 주변 숙박시설에 갈 수 없다고. 변호사님, 저건 무슨 말입니까? 그러니까 3인 이상 가구분들은 숙박시설에 갈 수 없다.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? 아마도요. 일단 윗집 같은 경우에는 이재민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겠죠. 보통 우리가 전소됐다고 하면 70% 이상 전소되었다고 하고 적어도 30에서 70% 정도 이렇게 소실되게 되면 뭐 반소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윗집이나 바로 옆집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재민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겠지만 그마저도요. 한 가구당 네. 한 숙박시설, 한 가구당 한 집 정도가 제공이 될 텐데 아니 한 가구당이면 보통 4인 가구, 뭐 3인 가구 이 정도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? 3인 이상이면 안 된다니요. 그러니까 아마도 지원 받는 걸로 턱없이 부족하고 생활을 하기에 불편하다라는 취지의 이야기가 아닐까 싶습니다. 예.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요. 지금 보시면요. 바로 윗집뿐만 아니라 이 연기 그리고 이 물, 이 화재 진압 시에 사용된 그런 물 등 때문에 인근 주민들 모두가 사실 거주하기에는 매우 불편한 상황일 것으로 보이는데 이 부분 모두가 주거시설이 제공된다거나 아니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빠르게 이루어지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.